산들기입니다. 몇 년 만에 드디어 수건을 풀었습니다. 바로 차를 하나 새로 사는 건데요. 어떤 차를 샀냐? SUV를 사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세단을 거의 탔었고 가족들 차들도 거의 세단이었고 제가 몰아본 대부분의 차들 뭐 렌트를 하건 뭘 하건 항상 낮은 차 세단만 탔었는데 그래서 SUV를 운전한 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옆에 타본 적도 별로 없었고 뭐 친구 차라던가 차를 타도 SUV 차는 거의 없었고 또 커다란 SUV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나름 큰 중형보다는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넉넉한 공간을 가진 SUV를 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레인지로버 스포츠 L320 2012년식 L320이 약간 후기형 모델을 샀어요. 특히나 제가 기존에 타던 차가 아우디 A4였는데 아우디 A4 B9 모델을 사가지고 5년? 6년 정도 탔었는데 그 차가 아무래도 이제 크다고 말할 수는 없죠. 차 사이즈가 아반떼 사이즈와 소나타 사이즈 그 중간쯤인데 외차 특성상 외부 공간보다 내부 공간이 더 작으니까 캠핑을 하면서 적재 공간에 대한 압박감과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또 맥시멀리스트이기도 해가지고 캠핑 짐 줄이는 걸 잘 못하는데 이것저것 다 들고 가야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싣고 넣고 할 때마다 막 고난도의 테트리스 작업을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넣고 다니고 특히 동계는 난로를 가끔은 2개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아이스박스 이런 데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고난의 시기도 끝났습니다. 큼지막한 SUV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생겼으니까요. 제가 구매한 차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 모델입니다. 모델명으로는 L320이라고 하더라고요. L320 모델의 2012년식 후기형 그리고 키로수는 23만 킬로나 뛴 걸 샀어요. 23만 킬로에 12년식이니까 나이로는 12년이 됐고 키로수는 20만이 훨씬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썩차죠. 썩차인데 왜 이걸 골랐냐. 이게 모델을 고르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3가지 이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디자인이죠. 약간 그 커다란 덩치에 어떤 각진, 이제 우락부락한 그런 차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는 좀 이게 차가 이렇게 각이 져가지고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름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옛날부터 레인지로버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차를 원래 많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그 레인지로버 특유의 그 뒷면에 이렇게 꺾이는 이 루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그 엉덩이 디테일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인지로버를 꼭 사고 싶다. 언젠간 내가 레인지로버를 타고 다니겠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12년 된 레인지로버를 사게 되는 그런 날도 오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점이 두 번째 포인트가 노지 갈 때 오프로드 길이 좀 많잖아요. 아무래도 A4는 4륜구동이긴 했는데 꽈트로 시스템이었지만 그 차체가 낮다 보니까 이게 어떤 험지를 가는 데는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엄청 높아요. 바퀴가 높고 또 에어서스를 올리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오프로드 튜닝을 크게 하지 않아도 뭐 힐타이어 정도만 바꿔도 오프로드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일단 마음에 들어서 적당한 수준의 오프로드 능력을 갖췄다. 진짜 막 오프로드 튜닝 엄청 한 차들이 가는 험난한 길은 못 가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오프로드라고 생각되는 마일드한 오프로드는 무리 없이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 차가 마음에 들었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가격이었습니다. 가격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같은 회사에서 나온 비슷한 연식의 차량인 디스커버리4 캠핑하시는 분들 또 힙하게 캠핑하시는 분들 디스커버리4 굉장히 많이 타시죠. 이 차가 그래서 비쌉니다. 인기가 많고 그래서 디스커버리4는 제가 산 L320 모델보다 많게는 3배 적으면 2배까지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이유 그 어떤 각지고 마초적인 느낌과 오프로드 능력을 가진 차들의 나름 제 기준을 만족하는 그런 차들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제가 고민했던 게 랭글러랑 브롱코랑 뭐 돈이 정말 많았으면 지바겐도 샀겠지만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산타페도 고민을 했어요. 신형 산타페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디스커버리 4도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차가 바로 L320. 저에게 있어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데 그 메리트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들었던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의 모델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샀던 거죠. 특히나 이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는 그 같이 나왔던 디스커버리 4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유를 해요.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도 유사하고 계기판, 핸들, 엔진, 뭐 각종 에어서스라던가 그 사이에 부품들이 많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4가 인기가 많은 만큼 L320도 어렵지 않게 디스커버리 4를 수리하는 데서 수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레인지로버 디자인을 가져온 게 레인지로버 스포츠고, 좀 더 오프로드 디스커버리의 각지고 큰 느낌을 유지한 게 디스커버리 4인 모델이죠. 물론 디스커버리 4가 좀 더 크고 대중적으로 인기가 더 많고 오프로드도 더 잘하고, 그렇지만 저는 두 배 쓸 만큼은 아니었어. 제가 여유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이제 혼자 사는데 뭐 차 2대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그 부분은 저에게 유지가 훨씬 편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를 선택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차를 고르고 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차를 어디서 살지 알아보는 거겠죠. 첫 번째로는 동호회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엔카, KB 차차차 이런 중고차 매매 사이트가 있겠고, 세 번째로 당근인데 당근에 중고차가 생겼잖아요. 그게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세 개를 매일 돌았어요. 아, 이 차를 사야겠다 생각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일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엔카 들어가고 당근 들어가고 동호회 확인하는 게 어떤 루틴이 됐죠. 그러던 차에 마침 이렇게 폰을 보고 있었는데 알람이 딱 뜨는데, 그 당근마켓에서는 그 관심 매물, 관심 차종이 있으면 택 게시글이 등록이 되었을 때 알람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딱 보는데 알람 설정이 딱 뜬 거예요. 새로운 매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자마자 바로 들어갔죠. 올라온 지 한 10초 만에 바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딱 마침 제가 샀던 그 은색 모델이었고, 또 후기형이었어요. 12년식부터 다이얼식이고 ZF 8단 미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주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차주분이 정말 관리를 열심히 했다라는 게 거기 적혀 있었어요. 차계부를 받아봤는데 그 내역이 장난이 아니었어. 거의 차주분이 차를 가져오자마자 차주분은 22만에 들고 오셨더라고요. 22만에 들고 와서 바로 엔진 오버홀부터 시작을 하고, 오버홀 견적이 거의 1,000만 원이요. 그 외에 각종 소모품이라던가 이 부분을 굉장히 아예 싹 다 갈아버렸더라고요. 아무리 악명 높은 레인지로버라도 차주분이 이 정도 수리를 했다면 이거는 괜찮겠다. 내가 들어왔을 때 내 손해라고 하기는 뭐하고 내가 돈을 드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일단 제일 먼저 섰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었고, 또 차주분이 굉장히 수리를 잘했었다. 물론 차주분의 말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차계부의 정보를 토대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 정비소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이 차 했던 거 기억이 나냐, 이 차 뭐 괜찮았냐, 이런 부분도 다 검증을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말이 앞뒤가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게시글을 정독을 했고 바로 연락을 했죠. 바로 연락을 해서 그게 밤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낮 가능한 시간대가 언제냐, 바로 가겠다 해서 다음날 바로 아침에 달려갔었고, 차주분과 대화를 나누고 시승을 하면서 이 차는 내 차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드리겠다 하니까 계약금 필요 없다, 3일 뒤에 오셔라 해가지고 3일 뒤에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약속을 잡고 이제 명의 이전을 하러 가야 되는데, 개인 간 거래잖아요. 개인 간 거래는 처음이어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중고차 개인 거래 주의할 점 뭐 이런 걸 충분히 정독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제가 제 명의로 옮기기 전에 자동차세 납부하고 등록증에 이름을 변경하기 전에 차를 한번 띄워보자, 혹시나 크게 손봐야 될 부분이 있고 차주분도 몰랐던 어떤 새로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해서 그 군자에 있는 더반 모터스에 방문했어요. 정기 점검을 예약을 했었고 가서 점검을 받았죠. 근데 그 근처에 랜드로버의 어떤 정비 내역이 많은 유일한 정비소여가지고 거기 선택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일단은 점검비가 55,000원이었는데 55,000원에 거의 1시간이 넘게 정말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비사분이 진짜 꼼꼼했어요. 지금은 정반대편에 사니까 더반모터스까지 자주 방문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그 근처에 살고 여기가 접근성이 좋다 하면은 정말
정말 여기에 차를 맡기고 싶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1시간 동안 이 차주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1시간 5분 정도 됐을 때 정비사분이 정비가 끝났다, 결과를 들어오라 말씀을 하셔가지고 방문을 했죠. 그래서 정비사분이 말하는 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가스켓을 교환, 네가 작업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네. 엔진을 교환하신 건지 엔진 오버를 했어요. 네, 한 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서 세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진 미션은 경고등 이런 건 안 떠 있고요. 그다음에 냉각수도 위에 이제 EGR 있는데 그쪽에서 좀 세고 있고요. 냉각수. 네. 냉각수 세고 뭐 하체도 한번 교환하신 것 같고, 근데 뒤에 이제 조금 녹이 쓴 거? 일단 여기 오버한 데서 누유가 있는 거, 네, 오버를 한 곳에서 누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EGR 냉각수에서 네, 이제 EGR 밸브가 달려있는데 이쪽에 두 개 달려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 달려있는 거 위에서 냉각수가 좀 세요. 오른쪽 냉각수가요. 네. 그거 두 개 외에는 그냥 녹 좀 있는 거 말고 없다고 하신 거죠? 녹 뒤에 좀 있는 네, 거요? 녹 조금 있는 거랑 네. 근데 이쪽도 운전석 쇼바는 한번 교환하셨는데 네. 이쪽은 쇼바 교환 안 하신 것 같고 네. 미션을도 교환하시고 교환은 한 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도가 막 그렇게 심한 부분은 없었고 또 좋은 부분이 더 많았어가지고 아 오케이, 어차피 중고차는 완벽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명의 이전을 하러 갔죠. 성동구청에 가서 뭐 채권도 사고 자동차세 납부도 하고 제 명의로 돌리고 난 다음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고 제 차가 되었습니다. 제 자동차 등록증에 제 이름이 올라간 두 번째 자동차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들고 온 차가 아무래도 연식도 있고 키로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봐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많았어요. 앞으로도 많을 것 같고 또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구매 당시에는 몰랐고 뭐 차주분이 말을 안 한 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싫지만, 아니면은 정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연식과 키로수를 고려하면 손대지 않았던 부분은 당연히 고장이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생긴 문제점도 있었고 뭐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한 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본넷도 열어보는 게 습관이 됐었고, 차를 좋아했지만 어떤 차의 구조라던가 그 엔진룸에 뭐가 있고 걔네들이 뭐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처음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4, 레인지로버 스포츠 1세대 이렇게 옛날 랜드로버 차들에 대해서 정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하거나 공유할 거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차에 대한 영상도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산들기 채널에 자동차 생활을 즐기는 그런 부분과 캠핑 영상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말자가 이제 끝내라고 압박을 주잖아요.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없는 영상이었을 텐데 뭐 결론은 차 샀다, 그리고 차 영상도 올릴 거다, 그리고 이 차로 이제 캠핑도 다닐 거다. 뭐 그게 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브이로그라고 해야 되나? 얼굴을 껴놓고 이렇게 영상 찍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재밌기도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끄럽네요. 이상입니다. 안녕.